우리 사이엔 낮은 담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내가 말하려 했던 것들을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문득 오늘 글을 읽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어제 회의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담 너머에서 무언가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네,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답답했던 뭔가 억울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은 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이야기도 이 기억도 풀 수 있을 때가 오길 바라며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 읽는 주디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제가 말씀드렸나요? 2026년 3월 18일 앞으로 30년 뒤에도 제가 살아있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기억 읽는 주디를 밤마다 하나하나씩 들어볼까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읽었을까? 네, 오늘은 2019년 12월에 제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북토크 진행까지는 안 했군요. 사회자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네, 북토크에 대한 그걸 준비했던 기억을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오픈을 시켜놓은 글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북토크의 그 책이 주제가 바로 시사평론가 유창선님이었습니다. 잘나가던 시사평론가가 어느 날 갑자기 연수 부근에 종양을 발견하게 된다. 뇌종양 수술과 후유증,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깨닫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존엄. 그는 그의 경험을 담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를 발간했다. 8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그가 2주 전부터 아내와 함께 따뜻한 남쪽 서귀포에서 휴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 문화도시 센터는 그의 경험과 이야기를 제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콘서트를 기획하여 제주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위한 문화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창선 선생님, 서귀포 버스터미널 근처의 카페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젊고 건강한 모습에 놀랐다. 언뜻 계산해 보아도 50대 후반이실 텐데 겉보기에는 그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셨다. 뇌종양 수술 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보며 자신의 상태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선생님의 모습.
다행이었다. 눈물이 많고 글에 약한 나는 글 잘 쓰는 사람에 약하고 감동도 잘해서 쉽게 울고 만다. 인터뷰를 하러 와서 아픈 사람 앞에서 울게 될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오히려 미안해졌다. 입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게 한 달 반이 되었어요. 먹는 거 중에 뭐가 제일 마지막 단계인 줄 알아요? 물이에요. 선생님은 아직 물을 마시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물은 워낙 잘 퍼지니까 기도로 들어가기 쉽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단다. 인터뷰 중에 차를 드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사리가 들려 한동안 기침을 하셔서 가슴이 덜컹했다. 말도 여전히 조금 어눌하다.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게 내딛는다. 아픈 사람이 맞다. 그러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과 힘이 있는 단정한 태도, 그리고 배려를 담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모습에서 하드웨어가 재부팅이 되고 있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선생님, 제가 북콘서트 기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이 기획을 맡으면서 이 북토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책의 저자와 함께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주인공으로 하는 북콘서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강연에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참가한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소감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말한 그 기획의 차이점이 뭔가요? 음, 저는 참가자들에게 책을 미리 읽어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자신의 느낌이나 혹은 이 글과 연결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주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종류가 다른 다양한 시련을 겪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비슷한 경험들과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읽고 공감하고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낭독을 원하시면 낭독을, 선생님 글에 답글을 준비하셨으면 답글을, 혹은 음악을, 그림을, 무엇이든 참가자들이 책을 읽고 느낀 감상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의 강연 전 순수하게 책으로만 만난 감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고 싶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이번 북토크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었다. 선생님은 그 외 북토크 시간과 참가자 수, 그리고 책 구입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셨다. 제주시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작년, 재작년 두 해 겨울마다 태국의 와포 사원에서 와포 마사지를 배웠다. 100세 시대, 100년을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까? 생명이 그렇게 강한 것일까? 마사지를 처음 배울 때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배웠다. 강한 압박을 잘못 가하면 우리의 몸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때 아짠, 태국에서 선생님보다 좀 더 격이 높은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교수 정도. 아짠의 손에 끌려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손을 대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연약함.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랜 투병을 하시는 엄마를 마사지하며 느꼈던 눈물 나던 감정들. 점점 더 작은 할머니가 돼가는 엄마.
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며 내 앞에 앉아 수줍게 웃는 엄마의 얼굴,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겨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더 사랑하게 되지 않나 생각한다.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북토크에서 우리 삶의 시련과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사랑과 우리가 가진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준비하련다. 제가 쓴 글을 읽으니까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제 말과 어, 말 습관과 말과 익숙해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내가 쓴 글이지만 저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잃어버린 기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너무나 자주 읽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는가? 올바른 대접은 상대와 나 자신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태양의 일부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우리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손상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존던의 시가 생각나는 하루다.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시작을 앞둔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생각이 많아진다. 유럽 휴양객들로 붐비는 사무이 로터스에서 거친 노동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옷차림에 검고 마른 태국 아저씨가 값싼 조리식품 몇 개를 사들고 서둘러 계산대로 향한다. 그의 노동에 정당한 값이 지불되지 않는 것을, 나의 노동과 그의 노동의 가치에 차이를 두고자 하는 이기심을, 그런 사실이 슬프고 두렵다. 불안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 나의 풍요로움은 그 누군가의 빈곤 위에 그 가치를 가짐으로 그건 결국 나의 빈곤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태국에서 살던 때 써놓은 글이다. 오늘 문득 이날의 일이 떠올랐다. 기의 길은 많은 육체적 노동이 따른다. 그럼에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사실 제로에 가깝다. 오늘 그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에 함께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을 때 그 친구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다. 그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 기획자로서 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역시 당연히 주장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요 근래 다른 기획자들에게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마다 나는 이 일은 얼마든지 봉사로서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은연중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봉사활동이라기엔 져야 할 부담과 업무가 많은 이 일에 그들의 선한 의지를 이용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을 때 나를 돕는 그들의 가치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2019년에 제가 문화기획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그때는 간간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19년이 20년까지가 제가 이렇게 그날그날 일기를 적거나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몸을 많이 쓰는 일들을 점점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글을 좀 더 많이 일기를 좀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평생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생각, 기억, 뭐 철학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